빨리 뛰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뒤에서 조금만 내주면 빨리 가지만, 저는 갈 생각이 없어서 땅바닥에 퍼대고 앉는 사람은 이건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데서 어디 올라오려고 애를 버덩버덩 하는 사람은 위에서 조금만 땡기지만 쑥 올라오지만, 저는 자기 힘으로 올라올 생각이 없고, 남이 업에다가 올려달라 하는 이런 사람은 올라올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작년과 재작년은 유해 없는 한발로 인해서 특히 우리 삼남지방의 농민들은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식량작물 생산에 있어서 엄청난 감산을 가져왔고, 이로 말미암아 정부는 외부에서 많은 식량을 고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평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년 다행히도 연초에 눈도 많이 왔고 또 비도 자주 왔고, 앞으로의 기상 전망도 대체로 순조로우리라 이러한 그 전망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풍년이 들어서 우리 농민들 얼굴에 주름살이 살짝 펴질 그런 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잘 봐줘서 비를 잘 내려야만 풍년이 들고, 비가 오지 않으면 이건 인력으로서는 도리 없다 한 이러한 그 체면,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하는 이러한 그 과거의 관념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나는 항시 매년 이 권영일 행사에 나올 때마다 강조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부터 이 천재를 인력으로서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감한 도전을 했습니다. 벌써 전국 각도에서 지하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지금 전개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방대한 예산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앞으로 4개년 계획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의 43만 정부에 달하는 수리 불안전답을 앞으로 4년 동안에 이것을 완전히 수리 안전답으로 고쳐보자, 이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각도에서 하고 있는 실적을 보건대 대단히 순조롭게 또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특히 경기도 남지사께서는 작년부터 경기도 지방은 작년에 한 달이 삼남 지방에 비해서는 비교적 적었지만 도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하수 개발 사업을 해서 지금 훌륭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 땅 밑에 있는 물을 어떻게 우리가 이걸 뽑아 올려서 농사 목적에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를 쓰고 보다 더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작년 정도에 이러한 한달 같으면 농사에 조금 더 지장이 없게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지하수 개발을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 농민들은 물론이고 일부 공무원들까지도 땅 밑에 무슨 물이 있느냐, 비가 많이 왔을 때 잠깐 고여 있는 물이지 지하에 무슨 물이 있느냐. 작년 한 달 당시에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하수 개발을 이리 닳도록 강조를 했지만 심지어 일부 지방의 군수나 시장들까지도 내 말을 믿지 않는 그런 군수가 많았다는 것을 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보고는 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가고 농민들도 이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져서 과거에는 그저 무슨 농업용수라 그러면 저수지, 무슨 소류지, 못을 막아야만 이것이 눈에 보이는 땅 위에 같이 가지고 있는 물이라야만 물이지 땅 밑에 있는 물은 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농민들이 오히려 저수지보다도 공사비가 적게 먹고 더 많은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대단히 깊어졌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의 댕김이 보면 많은 저수지와 특히 소류지, 과거에 이 소류지를 수없이 많이 맹글랐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작년과 같은 이러한 그 심한 한발이 오면 소류지라는 것은 전부 다 말라버립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고이지만 한 달이 계속 뛰면 어디가나 한 소리지는 그저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전부 말라버린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소리지를 맹그는데 공사비는 막대한 건설 공사비가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 이 농업 관계 용서라는 것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도 성과 없는 일을 해왔다. 효과가 적은 투자를 많이 해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서 경험을 얻었겠지만 그 앞에서 지금 무슨 그 지하수 파는 시범장을 명령해 놓은 걸 엄청 봤습니다만 수맥을 잘 찾아서 이걸 잘 지하수 있는 데를 잘 선정을 해가지고 팔 것 같으면 적은 공사비로서 많은 지하수를 뽑아올 수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위치를 잘 선정하지 못해서 해봤는데 물이 나지 않아서 위치를 두 번, 세 번 이런 바꾸는 예도 결혼은 있지만 이것은 점차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써 그런 데 대한 경험이 또 늘고 지하수를 파는 그런 기술이 더 향상이 될 것 같으면 훨씬 더 위치 선정이 정확하고 공사비도 적게 들고 많은 지하수를 뽑아올 이것을 앞으로 우리는 강력히 밀고 나갈 그런 방식입니다. 앞으로 71년 내지 72년까지는 지금의 전국의 수리 불안 연답은 거의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지금 지하수 개발 공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좋은 장비들을 가지고 전국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 개발 공사는 앞으로 수리 불안 연답이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 작업을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걸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농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밭농사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이겁니다. 정작물에 대한 한발에 대한 대책이 없다. 1차적으로는 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밭농사도 앞으로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한 달이 들더라도 전작물에 피해를 입지 않게끔 이런 것을 해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재에 대한 인력의 도전입니다. 이것은 물론 정부가 여러 가지 강력히 뒤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겠지만 일선 공무원 또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이걸 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또 회의적이거나 정부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불신을 하거나 과거에서 이런 그런 인습 이런 데 젖어서 새로운 어떤 이런 그 영농 지식에 대한 그 습득을 빨리 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농민들은 빨리 농촌 근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언제든지 뒤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최근 일부 인사들 중에 농촌과 도시의 이 격차가 자꾸 심해져 간다. 또는 공업과 농업 간의 차가 점점 벌어진다. 거의 산업 간의 불균형이 커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자꾸 커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농업과 공업의 차이가 많다는 것과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될 점은 어느 나라를 치고라도 농업과 공업 간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도가 심하냐 조금 적으냐 하는 정도지 또 도시와 농촌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도시와 농촌이 똑같이 산다 이런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런 현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정부가 농촌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이 잘못돼서 이렇다기보다도 과거부터 우리나라가 뒤떨어진 그런 영농을 해왔다. 또 최근에 우리나라의 공업이 갑자기 성장을 하기 때문에 농촌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 이러한 그 관계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정부가 마치 농촌을 등한시하거나 농민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농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한 가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정부가 1년에 농민들이나 어민들로부터 받아들인 세금과
또 전체 세금 중에서 농민들이나 어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거꾸로 투자나 융자를 하는 이 투자나 이것을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정부가 얼마만큼 농촌 또는 어촌에 대해서 힘을 경주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정부가 받아들이는 전체 세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불과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프로로 따지면 5.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정부가 1차 산업이나 2차, 3차 산업, 즉 농촌이나 농민들한테나 공업이나 무슨 기타 다른 서비스 분야에 전체 투자하는 투자를 100이라고 했을 때 농어촌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되냐? 그건 26%나 되는 겁니다. 그럼 받는 것은 5배밖에 아닌데 정부가 투자는 25 내지 26을 한다. 이것은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 같은 나라만 해도 농촌에 투자하는 것이 불과 20%밖에 안 되고 자유중국은 그보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자유중국은 농민한테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우리보다 훨씬 더 프로가 높은 겁니다. 금년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가 농어촌에 투자하는 직접 간접 재원을 전부 합치면 1,800억이 더 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농촌이 아직도 자꾸 뒤떨어지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업이 급속히 성장하기 때문에 농촌이 미처 따라가는 속도가 좀 뒤떨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도, 우리 농촌도 빨리 공업이나 또는 도시민에 따라갈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정부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농민 여러분들도 보다 더 근면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영농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머리를 쓰고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해서 따라가겠다는 그런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촌을 부흥시키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이게 되지 않는다. 빨리 뛰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뒤에서 조금만 내주면 빨리 가지만 저는 갈 생각이 없어서 땅바닥에 퍼대고 앉는 사람은 이건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데서 어디 올라오려고 애를 버덩버덩 하는 사람은 위에서 조금만 땡기지만 쑥 올라오지만 저는 자기 힘으로 올라올 생각이 없고 남이 업어다가 올리달라 하는 이런 사람은 올라올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민도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빨리 잘 살아보겠다는 이러한 그 의욕이 왕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부가 여기에 대한 많은 시책을 쓰고 농촌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농촌이 빨리 부흥할 수 없다. 결국은 정부와 농민이 합심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만 우리 농촌이 빨리 부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늘 이 권농일에 우리 전국 농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한 바입니다. 감사합니다.